그리고 레드 헐크의 비주얼도 저는 당연히 헐크는 초록색이 근본이지 뭔 헐크가 빨간색이요 야, 남자가 뭐 빨강머리냐? 했는데 확실히 와, 이 강렬한 빨간색이 레드 헐크의 경노한 모습과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심지어 얼굴도 진지하게 잘생겼어.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강호동 헐크, 그 뚠뚠이 헐크의 모습이 아니에요. 헐크인데 잘생긴 게 느껴짐.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마블 페이즈 5의 5번째 영화이고요.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의 4번째 작품입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는 이제 코스염을 밀고 이미지 쇄신해서 대통령이 된 세디우스 로스가 3대 캡틴인 샘을 백악관 행사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샘은 드라마에 나왔던 2대 팔콘인 호아킨과 최초의 흑인 슈퍼솔저 이사야를 데리고 백악관 행사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행사에서 로스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야가 뭐에 씌인 것 마냥 일어나더니 바로 그 로스 대통령에게 총을 갈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삑나서 맞추진 못했어요. 그래서 암살에 실패한 이사야는 도주를 하다가 결국에 잡혀서 체포되었는데 이제 캡틴인 샘이 보기에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사야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그 거리가 누가 봐도 그 총이 빗나갈 거리가 아닌데 못 맞춘 것도 이상하고 뭐 여튼 수상하다 해서 이 음모를 파헤치는 첫 보물 내용이 샘의 이야기. 그리고 로스 대통령은 이터널스에서 등장했던 셀레스티얼 섬이 있는데 이 섬에서 다름 아닌 아다만티움, 금속류 고트 아다만티움이 채굴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 아다만티움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일종의 정치극이 로스의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오늘은 처음부터 스포 있습니다. 강스포주의. 그래서 이제 감상평으로 넘어가서 우선 액션씬부터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샘과 스티브 둘 다 같은 방패를 사용해서 액션을 주로 구상하고 있다 보니까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확실히 그 지상에서의 방패 액션씬은 스티브에 비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게 스티브가 방패를 던질 때는 아무래도 슈퍼솔저다 보니까 와, 저 방패에 맞으면 기절하는 게 아니라 까딱하면 죽겠는데? 싶을 정도로 파워풀함이 있었고 방패와 연계되는 맨손 전투에서도 슈퍼솔저 특유의 시원시원한 액션씬이 굉장히 매력있었는데 샘은 방패를 잘 다루는 것과는 별개로 기본적으로 그냥 인간이다 보니까 힘이 좀 약한 게 많이 느껴져서 기존 1대 캡틴의 힘찬 액션씬에 익숙해져 있던 입장에서는 좀 매갈이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영화 초반부를 보면은 샘이 이제 이 잔챙이들을 다 처리하고 엄청 큰 떡대 악당이랑 1대1로 대인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 덩치가 샘한테 막 인신공격을 해요. 주먹 맞을만한데? 안 아픈데? 님 캡틴 맞음? 막 이러면서 객간죽거려요. 심지어 샘이 거기에 빡쳐가지고 진심펀치로 죽방을 사면서 갈기는데 악당이 아파하는 게 아니라 간지럽다는 듯이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보고는 좋다. 슈퍼솔저가 아닌 그냥 인간인 샘이니까 오히려 자신의 약한 힘을 다른 방법으로 뭐 수트의 기능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아이템을 사용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악당을 물리치나 했는데 그냥 자세 쓱 고쳐앉고 다시 때리니까 이김. 그래서 거기서 1차로 실망했고 그리고 이후에도 샘이 지상에서 방패를 통해 벌이는 6탄전에서는 샘만의 독창적인 방패 액션도 딱히 등장한 것 같지 않고 스티브가 늘 보여줬던 방패 액션인데 힘과 속도는 더 약해진 마치 하이호환인 것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사실 저는 힘이 약한 캐릭터들의 액션을 맛있게 보여주려면 최소한 2가지 중 하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마블로 예시를 들자면 블랙위도우나 호크아이 이런 캐릭터들처럼 좀 신박한 아이템, 가제트 그런 걸 사용해서 힘이 약한 거를 아이템으로 커버치거나 아니면 반대로 진짜로 뒤지게 약해가지고 싸우는데 막 처절함이, 불쌍함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 개인적으로 마블에서는 그 드라마 데어데블에서 그 부분을 정말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데어데블 완전 극초기 시즌을 보면 애가 막 무기도 없어가지고 손에 무슨 행주만 감고 맨손으로 적들이랑 싸우는데 끝에 가면 진짜로 피 범벅대고 숨 헉헉거리고 힘은 다 빠져서 주먹도 제대로 못 쥐고 있지만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비록 그 캐릭터가 육체적으로는 약할지라도 정신적으로는 정말 강하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그 캐릭터의 액션을 응원하게 되는 그런 맛이 있는데 샘은 중반부에 사이드와인더와의 전투에서 가슴에 칼 꼽히고 배에 토끼 맞았던 딱 그 장면을 제외하고는 딱히 액션씬에서 뭔가 처절함이 안 느껴진다? 인간인 캐릭터니까 그만큼 6탄전에서 더 고생하고 더 무서워하고 더 힘들어하지만 결국엔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그런 장면을 기대했는데 그런 게 느껴지지는 않아서 조금 실망스러웠고요.
대신 반대로 공중에서의 액션씬은 확실히 좋았습니다. 이게 스티브는 육군이었지만 샘은 공군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 홈그라운드에선 잘 치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지상에서 잘 싸워야 함? 옥상으로 따라와. 옥상 올라와. 공중으로 따라와. 공중전에서 보여줄게. 심지어 방패 액션도 지상에서는 딱히 참신한 장면이 없다고 느꼈는데 공중전에서의 방패 액션은 기존에 못 봤던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 확실히 신선했고, 이 방패 액션은 스티브는 보여줄 수 없는 오직 샘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레드윙 방패 연출은 정말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게, 저도 제일 좋았던 공중 방패 장면이 레드윙이 샘 대신 그 방패를 들고 샘의 뒤를 엄호해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은 진짜 발상 자체가 너무 재밌고 비주얼 자체도 조그만한 레드윙이 커다란 방패를 이렇게 영차 들면서 방어해주는 게 귀엽기도 하고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특히 그 레드윙 그 친구가 아주 맛돌이었음. 개인적으로 그 호아킨한테 좀 미안하지만 호아킨보다 오히려 레드윙이 더 샘의 사이드킥스럽다고 느꼈을 정도로 레드윙이 샘의 전투 보조원으로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한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 공중 전투씬의 배경이 전부 다 맑은 하늘인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칙칙한 밤하늘이 아니라 전부 다 낮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밝은 하늘이어서 샘과 호아킨이 윙슈트를 이용해 자유롭게 하늘을 유영하는 걸 선명하게 볼 수 있어서 정말 제대로 눈호강했습니다. 그 액션씬의 하이라이트였던 레드헐크 이야기는 뒤에서 좀 하도록 하고, 먼저 다른 캐릭터들에 대한 감상평부터 잠깐 먼저 말해보자면, 우선 이사야 브래들리. 일단 초반부 백악관에서 이사야의 총격으로 시작된 추격씬은 윈터솔저의 버키와 스티브의 첫 추격씬이 연상될 정도로 굉장히 긴장감 있어서 좋았고요. 제가 드라마 팔콘 앤 윈터솔저를 시청한 관객이어서 좀 더 몰입한 걸 수도 있는데, 이사야가 추격전 끝나고 마지막에 경찰들한테 둘러싸여서 샘한테 30년 넘게 감옥에 있었는데 또 감옥으로 돌아갈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체포당하던 와중에도 자신이 입고 있던 정장은 결혼식 때 입었던 정장이니까 더럽히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장면도 너무 슬펐고, 근데 보면서 그 장면이 사실 영화 속에서 막 그렇게까지 슬픈 장면은 아닌데 나 왜 이렇게 울컥했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이사야가 한국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 참전용사 설정이어서 애틋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나라 전쟁 용사 이랬으면 별로 안 슬펐을 것 같은데 괜히 한국전쟁 참전용사라고 하니까 괜히 뭔가 더 이입해서 슬펐음. 그리고 호아킨은 진중한 주인공 옆에 있는 까불거리는 사이드킥 조합이 사실은 국밥 조합이어서 크게 새로울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늘 먹던 안정적인 맛이어서 맛은 굉장히 안정적이야. 굉장히 무난무난했고요. 마지막으로 요 루스는 전혀 예상 못했던 호감캐? 처음에는 그냥 전형적인 삽질하는 캐릭터, 엄한 곳 짚어서 주인공 방해하는 고구마 캐릭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사야에 대한 자신의 추리가 틀렸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바로 인정하고 쿨하게 노선 트는 거 보고 의외네? 호감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세뮤얼 스턴스, 일명 이제 리더죠. 일단은 17년 만에 재등장한 만큼 등장 자체에도 반가웠고, 초반에 전화통화로 목소리만 등장했을 때는 배우의 목소리도 그렇고 확실히 그 미스테리한 분위기에 압도되는 게 있었는데, 이후 정체가 드러난 후부터는 조금 임팩트가 적었다? 일단 이 친구가 브루스 배너의 혈액이 이마 상처에 들어가는 바람에 초지능을 얻게 된 천재 캐릭터 설정이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의 천재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최면 어플 원툴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 최면 어플, 정확히는 세네코드죠. 그 세네코드를 직접 발명한 거니까 똑똑한 건 알겠는데, 이 세네코드라는 장치가 영화 초반부에 한두 번 정도만 등장했다면 모르겠는데 계속 등장하다 보니까 영화 속 핵심 재미 중 하나라고 예측했던 쫄깃한 첩보물의 재미가 세네코드 하나로 다 어물쩡하게 넘어갔다는 느낌이 다소 강했고, 심지어 영화 속 세뮤얼의 무서움을 묘사하는 방식조차도 기승전 세네코드 플러스 너가 무슨 행동을 할 확률은 몇 %였어 라는 그 짜치는 대사밖에 없었어가지고 똑똑한 지능캐들만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시무시함이 귀로만 느껴지고 피부로는 느껴지지 않아서 와닿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그 전작인 11호에서 제모 같은 경우는 영화 보는 내내 와씨 머리 잘 쓰네?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서 토니와 캡틴을 서로 싸움 붙인다고? 자기 손에는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어벤져스를 파멸시켰네? 라는 느낌
느낌을 주면서 치밀한 전략가 빌런만이 줄 수 있는 고유의 매력이 되게 진했는데, 세뮤얼 스턴스는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보여주는 영화 속 전략이 다 예상 범주 안에 들어가 있었어가지고 별로 무섭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좀 이따 레드월크 파트에서 향술하겠지만 이 캐릭터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레드월크의 정체를 예고편에서 너무 장황하게 드러냈던 게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영화 속 세뮤얼 스턴스의 한방 큰 거 온다, 그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로스 장군을 레드월크로 흑화시키는 거였는데, 이미 레드월크가 나온다는 걸 너무 공공연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세뮤얼의 큰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그 임팩트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원작에선 엄청 머리 큰 오이 닮았었는데 이번에는 브로콜리처럼 바뀌었거든요. 약간 오돌토돌한? 개인적으로는 너무 징그러워서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이어서 주인공 샘 윌슨 3대 캡틴 아메리카로 넘어가 보자면, 일단 아쉬웠던 점은 아까 말했던 지상 전투씬의 아쉬움과 연결되는 지점인데, 그 영화 중반부 보면 이제 세뮤얼 스턴스가 숨어 있었던 군사기지에 그 샘과 호아킨이 잠입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샘이 뭔깡으로 방패 하나만 딸랑 들고 군사기지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음. 왜 비브라늄 수트 안 입고 가지? 그 군사기지가 좁은 공간이어서 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날개를 펼쳐서 적들을 쳐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비브라늄 수트를 입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아니면 하다못해 총이라도 들고 가던가. 그 원래 팔콘 액션씬을 전작에서 보면 쌍권총을 거의 트레이드 마크급으로 잘 사용했었는데 왜 이번에는 총도 없이 갑자기 뭔 자신감이 뿜뿜해져가지고 방패 하나만 들고 적진으로 향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확실히 아직은 스티브를 대체하기에는 캐릭터가 주는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리더는 묵직해야 한다, 캡틴은 묵직해야 하는데, 스티브는 진짜로 영화에서 얼굴만 봐도 든든한, 그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직 샘은 그 정도의 무게감은 느껴지지 않아서 아쉬웠고요. 반대로 좋았던 점은 인간인 샘이 느끼는 개인적인 고뇌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호아킨이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샘이 자책하는 장면에서 카메오로 버키가 등장하는데, 그때 샘이 슈퍼솔저 혈청을 맞을 걸 그랬다 라면서 후회를 하니까 버키가 스티브가 널 선택한 건 너가 강해서가 아니라 너였기 때문에 준 거였다. 스티브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줬다면 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게 해석하면 초인적인 슈퍼솔저인 스티브는 시민들을 지켜줌으로써 사람들이 캡틴 아메리카가 있어서 다행이다, 안전하다, 그 어떤 위기가 와도 캡틴 아메리카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줬다면, 반대로 샘은 슈퍼솔저가 아니라 우리들과 똑같은 평범한 인간인 인물이 히어로 캡틴 아메리카가 됨으로써 우리들도 샘처럼 영웅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준다는 뜻이잖아요. 이 메시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배트맨이 고담 시민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배트맨은 일종의 상징일 뿐 그 누구나 배트맨이 될 수 있다, 그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 라는 주제가 연상되기도 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졌고, 사실 저는 그 영화의 주제를 너무 적나라하게 대사로 또박또박 전달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대사를 말한 사람이 다름 아닌 버키여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 스티브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버키가 그 말을 샘에게 해주니까 너무 설득력 있었고, 이후에 호아킨이 샘에게 당신처럼 되고 싶었다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도 확실히 스티브의 캡틴 아메리카와 샘의 캡틴 아메리카, 이 두 캡틴이 사람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힘에 차별점이 느껴져서, 비록 아직은 샘의 캡틴이 스티브의 자리를 대체했다고는 절대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이번 영화를 통해 그 가능성은 봤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스, 일명 레드월크, 진짜로 딱 하나 빼고 다 좋았어요. 다 좋았어. 우선 해리슨 포드의 연기력도 고집불통에 다혈질적이지만 동시에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그런 로스 대통령의 모습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고, 특히 그 잠수함에서 헐크로 변하는 걸 스스로 억제하는 연기, 분노를 억제하면서 느끼는 혼란스러움, 공포스러움을 표현하는 연기는 개인적으로 이번 영화의 백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자체도 비교적 단순했던 기존의 모습에서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변한 게 좋았습니다. 그 영화 속 로스의 동기가 당연히 그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싶어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변한 모습을 딸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인데, 이게 원래 알고 있던 세속적이고 욕심적인 로스 장군이 아니라 딸에게 바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저 한 명의 아버지인 모습으로 로스를 그려낸 게 매우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인지 영화 마지막에 로스가 레드월크로 변신할 때 분노도 있지만 묘하게 슬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모습을
딸이 볼 거라는 걸 예감해서인지 이후에 레드헐크로 변한 후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멍하니 보는 장면도 묘하게 슬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레드헐크의 액션, 기가 막히더라고요.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이게 헐크지. 이게 헐크야. 헐크는 빡쳐야 제맛이다. 뭔 스마트 헐크, 뭔 안경제비 헐크여. 헐크는 빡쳐야 된다. 진짜 점프 하나로 백악관 부시고 샘에게 날아가는 장면이나 앞에 있는 장애물을 다 부시면서 닥돌하는 장면, 뭐 손에 집히는 대로 다 던지는 장면, 헐크의 근본 공격, 헐크 박수 장면, 특히 그 레드 헐크가 주먹으로 샘의 비브라늄 날개를 막 두들기다가 막판에 날개 찢어버리는 장면에서는 헐크 특유의 중압감이 장난 아니었음. 그리고 레드헐크의 비주얼도 저는 당연히 헐크는 초록색이 근본이지 뭔 헐크가 빨간색이요 야, 남자가 뭐 빨강머리냐? 했는데, 확실히 와, 이 강렬한 빨간색이 분노를 넘어서 거의 야마돈 듯한 레드헐크의 격노한 모습과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심지어 얼굴도 누가 봐도 브루스 배너 헐크는 좀 투박하게 생겼는데 로스 헐크는 아무래도 배우가 해리슨 포드여서 그런지 진지하게 잘생겼어.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강호동 헐크, 그 뚠뚠이 헐크의 모습이 아니에요. 헐크인데 잘생긴 게 느껴짐. 그래서 비주얼은 전 오히려 기존 헐크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튼간 비주얼도 액션도 다 좋았는데 유일한 문제는 너무 짧음. 이게 그 헐크 장면이 꿀잼이어서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등장 시간 자체가 너무 짧음. 거의 한 5분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이번 영화의 마케팅에서 레드헐크의 등장을 엄청 강조하길래 이번 영화의 메인 디시, 메인 요리는 샘과 레드헐크의 전투겠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 메인 요리가 아니라 음식 다 먹고 맨 마지막에 코딱지만큼 주는 조그만한 디저트였음. 그래서 그런지 레드헐크가 로스로 다시 변하는 장면에서 이게 다야? 벌써 끝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속았다는 느낌이 강했고요. 그리고 그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레드헐크가 로스로 다시 되돌아오는 장면, 많이들 벚꽃 엔딩이라고 하시던데 저는 뭐 벚꽃잎이라는 소재가 거의 영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복선으로 나왔어가지고 뭐 그렇게 억지스럽다라고 느끼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딱히 뭐 인상 깊다라고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저는 예고편, 이 마케팅이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영화가 마지막까지 레드헐크의 존재를 마치 거대한 반전인 것 마냥 비밀리에 감추고 있고 최후의 한 방으로 아껴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레드헐크의 등장을. 그리고 심지어 레드헐크가 어떤 액션을 보여주는지도 구체적으로 예고편에서 너무 많이 풀었다 보니까 안 그래도 등장 시간이 짧은데 이미 봤던 액션 장면을 또 보게 되어서 더욱더 포만감이 안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는 관객들이 이렇게 느낄 거라는 걸 마블이 모를 리가 없는데, 이렇게 예고편과 각종 티저에 레드헐크를 번복한 것 자체가 마블이 지금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 위기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전성기 시절 마블 예고편을 보면 영화 속 내용을 최소한만 보여줘도 이미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당연히 보러 갔기 때문에 굳이 막 극적인 패를 예고편에서 미리 공개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영화의 맨 마지막 엔딩 반전 카드마저 예고편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정도로 마블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면서 마무리해보자면 전체적으로 무난무난한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현 마블의 위기를 반등시킬 만한 그런 영화는 아니지만 최소한 마블의 현 수명을 연장시키는 호흡기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영화를 통해 샘의 캡틴이 기존 스티브의 캡틴과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알게 되어서 좋았고, 그리고 레드헐크는 꼭 다시 또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별점은 해봐 1편인 퍼스트 어벤져가 별 3개 반, 그리고 2편인 윈터 솔저가 별 4개, 그리고 11호는 별 5개, 그리고 이번 영화 브레이브 뉴 월드는 별 3개 반입니다. 사실 별 3개와 별 3개 반 사이에서 엄청 고민했고, 사실 진짜로 별 한 3.25 줄 수 있으면 이렇게 주고 싶거든요. 근데 뭐 그럴 순 없으니까. 근데 같은 라인업에 있는 그 퍼스트 어벤져보다는 재미 자체는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재미 자체는. 다만 이제 퍼스트 어벤져 마지막 장면만큼의 임팩트나 여운이 있던 장면은 이번 영화에서 딱히 없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영화는 퍼스트 어벤져, 그리고 같은 별점 3개 반 라인업에 있는 데드풀과 울버린과 비교하면 전 데드풀과 울버린이 더 재밌었습니다. 뭐 여튼간 영화의 짜임새가 엉망이었으면 마블 팬으로서 좀 아찔했을 것 같은데 무난무난해서 다행입니다. 흥행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